안녕하세요.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린런 자연형TV 이종수입니다. 이번 시간은 1112번째 시간으로 한홍구 논설 3이라는 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한홍구 논설 3. 어떻게 해야 할까?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는 이제 500일도 남지 않았다. 그러나 조기의 행동에 빠지지 않는다면 1년 4개월은 결코 짧지 않은 기간이다. 상황이 나쁘기는 하지만 아직도 이순신 장군처럼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있나이다 라고 비장한 독백을 해야 할 처지에까지 몰린 것은 아닐 것이다. 사법부의 윤석열 징계 무력화에 대해 문재인 정권의 열성 지지자들은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선출된 권력에 대해 사법 쿠데타를 행하였다고 비난했고, 이에 대해 진중권 등 한때 진보 진영의 대표는 거기였던 인사들은 히틀러도 선출된 권력이었다며 선출되는 권력을 절대선으로 보는 관점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 지적이 문재인 정권을 바로 히틀러 나치 정권과 동일시하는 것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는 비판의 소리 역시 높다. 격동의 한국 현대사는 날마다 위기였고 해마다 전환기였지만 코로나19라는 미정유의 상황을 겪고 있는 지금은 차원이 다르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과는 상관없이 우리는 이미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세상으로 밀려들어가고 있다. 문재인 정권은 촛불 시민들의 지지와 남북관계의 근본적인 변화 가능성이라는 외적인 조건을 안고 출발했다. 또 코로나19의 위기에서도 K방역의 효과를 보며 단단한 지지를 구축했다. 그러나 임기가 500일도 채 안 남은 지금 촛불 시민들의 대화는 분열되었고 남북관계는 파탄이 났고 코로나의 4차 대유행으로 K방역의 뚝은 무너지기 직전이다. 문재인 정권의 지지도는 떨어지고 공수처 추진이나 윤석열 징계에 대한 지지도는 높지 않지만, 그렇다고 검찰개혁을 비롯한 우리 사회 개혁에 대한 지지가 허물어진 것은 결코 아니다. 아직 사회적 양극화가 혹심하게 진행된 상황에서 우리를 덮친 코로나 위기는 사회적 약자들에게는 생존의 위기를 가져왔다. 물에 방을 목까지 담그고 있는 사람들이야 큰 파도가 밀려와도 옷이 후돛이 젖는 정도겠지만 입술 밑까지 물이 차 잔물결도 감당하기 어려운 사람들은 어쩌란 말인가. 노동자로 살아가기 힘들다 보니 너나 없이 자영업으로 몰렸는데 코로나는 이들을 강타했다. 사회적 약자들, 노동자가 무너지면 공동체는 없다. 그런데 국회에서는 민생은 뒷전이고 공수처 타령이 다 미운 것이다. 그들의 무책임함이, 그들의 무능력함이 깨끗한 줄 알았는데 별로 그럴 것 없는 위선이, 그러면서도 우리만 옳다는 독선이 미운 것이다. 그러니 공수처나 윤석열 징계는 권력비리 수사 막으려는 수작이라는 수구 세력의 선진이 먹혀 들어간다. 어설픈 정치공학적 계산이 끼어든 바람에 정치개혁이라는 과제의 실현에 중대한 난관이 초래되었는데 또다시 이명박, 박근혜 등 전직 대통령 사면 이야기가 나온다. 남은 계획 과제에 올인하는데도 시간이 모자랄 판인데 이런 온정주의와 정치공학적 표 계산은 개혁의 동력을 흩트릴 뿐 아니라 문재인 정부가 지난 4년간 해온 적폐청산의 대의마저 부정하는 것이다. 2014년 8월 광화문에서 세월호 부모님과 함께 단식하던 문재인이 청와대의 주인이 되고 4년이 지났는데 왜 세월호 부모님들이 문재인 대통령의 한마디를 듣기 위해서 길거리에서 노숙을 하며 새해를 맞이해야 할까? 고 김용균 씨의 어머니를 청와대로 모셔 위험의 애주화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던 대통령은 왜 구의 역사고 김군을 두고 걔만 좀 신경 썼으면 아무것도 아닌 일이라는 인식을 가진 인사를 장관으로 임명했으며 김용균님의 어머니는 왜 농성을 할 수밖에 없었을까? 고 김용균 씨의 어머니 김미숙 김용균 재단 이사장과 고 이한빛 PD의 아버지 이용관 씨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에서 5인 미만 사업장이 대상에서 빠진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 및 책임자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된 후 회의실을 나서고 있다. 기회는 균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는 말은 왜 더 이상 젊은이들의 가슴을 울리지 못하게 되었을까? 조적조라는 말처럼 문도 나와야 하는가? 아니다.
문재인에게는 아직 그의 말을 실천할 500일이 남아있다. 길은 복잡하지 않다. 촛불 정신으로 돌아가 그 마음으로 자신이 행한 아름다운 약속을 최선을 다해 실천하면 된다. 노무현처럼 지지자에게도 반대편에게도 모두 욕을 들어먹은 대연정이 아니라 같이 촛불을 들었다가 마음을 돌린 중도층과 진짜 서민들의 마음을 다시 얻을 방법을 찾아야 한다. 진짜 사람이 중심에 서야 한다. 글이 길어졌지만 마지막으로 우리 주목하는 시선 작업의 근본적인 언론과 관련하여 한마디 한다면 언론환경 역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세계로 이미 들어섰다. 가짜뉴스는 범람하고 진영 논리와 팬덤 정치 속에서 이미 진실 따위는 중요하지 않게 되었다. 혐오와 차별, 정보와 사회적 갈등을 축키는 허위 정보를 양산하는 혐오 산업으로서의 인터넷 매체나 유튜브 등에 대해서는 어떤 사회적 책임을 부여해야 할까? 유료 부스의 3분의 2가 신문 수송 후 폐지로 팔리는 신문산업 지속해서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일까? 이렇게 정신없이 변하는 미디어 환경에서 정부의 주관 부서는 방송위인가 정통부인가 문체부인가? 이미 미디어 이용자와 개인 생산자는 레거시 미디어 종사자나 정부 유관 부처 관료들보다 훨씬 앞서 나가고 있다. 진화하는 미디어 이용자들과 함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미디어에 관한 범사회적 논의기구인 미디어 혁신위원회가 만들어져야 한다. 이미 대중은 어제의 대중이 아니다. 과거 통용되던 가치들, 관행들은 모두 무너져버렸다. 조국과 문재인이 자기 입으로 했던 말이 정치적 부담으로 돌아온 것처럼 검찰이 조국 일가에게 들이밀었던 기준은 이제 진보 보수를 가릴 것 없이 정치 지도자가 되려는 자들이 지켜야 할 뉴노멀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점에서 검사나 판사들도 예외가 아니다. 유시민은 민주주의 역사에서는 끔찍한 일이 종종 일어난다고 지적했다. 맞는 말이다. 그러나 어떤 끔찍한 일이 일어나도 놀라지 않을 준비를 하라고 대중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너무 이런 것이 아닐까. 아직 500일 있다 촛불로 등장한 문재인 노무현의 좌절과 비극적 죽음에서 뼈저린 교훈을 얻었을 문재인 대중들로부터 국회 180석의 선물을 받은 문재인마저 온갖 적폐청산에서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좌절한다면 그것은 너무 잔인한 일이 아닐까. 적폐청산에 대한 대중들의 희망마저 잃게 한다면 그것은 적폐를 쌓아올린 반헌법행위 못지않은 역사적 범죄가 될 것이다. 끝. 좋으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